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앞으로 한국 여자 대부분이 주옷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면, 뭐 맨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뭐, 저 새끼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전마 또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 하구나. 뭐 알면서 여러분 클릭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애들 좆대냐? 왜 좆대긴 병신 같은 거 좆대는 거지? 뭐 다들 알고 있어. 왜 좆대냐? 주핫 같은 거 좆대는 거지. 근데 오늘 이야기는 욕 조금 재밌습니다. 같은 결론이지만 그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일본에 올라오는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일본의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토론하는 마인드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고 느끼거든. 근데 여기에 나온 연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와, 이게 정말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물론 일본도 그 메네라들은 진짜 존나 무섭거든. 근데 결국에는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평균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 그 나라의 평균 수준. 물론 커뮤니티가 굉장히 과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결국 달고 사는 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속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걔 제법 근접한 속마음, 말하지 못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느낌으로 보이세요? 일본말인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치? 근데 요게 어떤 거냐면 그 무거운 연애와 깊은 연애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왼쪽이 무거운 연애가 오른쪽이 깊은 연애인데, 무거운 연애 보게 되면 자기 감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매일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다른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기분이 나빠진다. 잠깐만.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같이 있을 때도 상대방의 연락이 신경 쓰여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잠깐만. 특별한 이상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이 씨발 뭐지?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넌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라는 식으로 사랑 더하기 불안 더하기 의존의 성격이 있는 상태. 이게 누구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지? 칸코쿠 조세. 한큰 여자. 이게 왼쪽 무거운 연애로 나오고, 오른쪽은 깊은 연애야. 깊은 연애는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고, 하루나 이틀 연락이 없어도 괜찮고, 상대가 여자친구나 동료의 이야기를 해도 평온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실제로 일본 사람들한테 있잖아. 그래서 이거 쌉텐더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본 오사카 3대장 중에서 마지막 3대장 쌉텐더라고 있어. 근데 그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와이프 친구들이 한 번씩 오면 이쁜 애가 오고 못생긴 애가 오고 그런데, 그러면 이쁜 애가 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봐, 쌉텐더가. 그러면 한국이면 걔 지랄 트는데 쌉텐더 와이프는 야, 이쁘다니까 좋냐? 약간 이런 식이래. 이런 식이면, 그건 아니고, 그냥, 오늘 좀 머리가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게 있고, 상대와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여자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의 상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너를 사랑하지 마. 아이시대로 용어. 하지만, 보쿠노 라이프도 있고, 그리고 너의 삶도 존중한다. 요게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무거운 연애. 이거 완전히 한쿠. 그리고 오른쪽은 깊은 연애. 약간 일본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올라오고 사연이 하나가 올라오고. 근데 이 사연이 와 굉장히 좀 보면서도 나는 내가 한국인이고 영포티라서 그런지 저 정도는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해석을 하면 글 쓰는 사람이 가정 환경이 좋지가 않아. 부모, 형제, 친척 모두랑 연락이 끊기고 그들을 싫어해. 근데 얼마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야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 조문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거절한다. 거절한다는 거지. 코토바루인가? 뭐 여튼 그래.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는 이제 이쪽 사람들 우리 가족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나는 마침내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졌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 짜마세로나. 난 남편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끊었는데, 근데 남편이 야, 근데 그 너의 인생에 나밖에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거운 거야? 나는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무겁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난 남편만 있으면 돼, 이게 겨우 주요 골자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선 당연히, 야, 나는 우리 남편만 있으면 된다. 남편이 소중하다. 근데 이런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의 인간관계와 행복을 나 혼자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그 무겁다라는 말이 정서적으로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의존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어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들 보게 되면 결국엔 그런 얘기도 존나 많잖아. 야, 가족만 있으면 돼. 난 남편만 있으면 돼. 남편도 난 아내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인생이란 게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좀 평면적으로 바라본 경향인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입체적이고 다면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각자의 부분에서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가족으로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친구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이게 존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방금 상황에서 여자 입장에서 야, 난 너만 있으면 돼라고 했으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남자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 그렇지. 자기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오빠. 그래서 막 한판 하자 이러면서 아이시대로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너 가족이랑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나에게 다 의존한다고 말한 거야.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게 올라온 거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문제는 결국엔 내가 항상 얘기한 게, 이런 얘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올 수 있잖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여자가. 근데 여기 코멘트가 400개, 84개가 달렸거든. 근데 요거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일본 전체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느끼고 있는 뷰가 뭐냐, 이걸 봤을 때, 야, 그건 네가 잘못했네. 여자가 잘못했네. 이게 정말로 많았어.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편만 있으면 된다는 건 순의 사랑보다는 내 인생과 정서적 안정을 남편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의존으로 들린다. 남편이 무겁다라고 한 게 이해가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어, 일본 여자들한테는. 파일 전체가 내가 다 요약해서 붙였거든. 7,800줄이 넘는데 거의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은 의견이, 야, 솔직히 너무 무겁지 않냐?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랑 나한테는 남편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도 다른 거다. 전자는 사랑인데 후자는 상대방이 야, 책임져.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거다. 특히 친정, 친척과 단절된 상황에서 이런 말 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야, 얘한테 유일한 인간이 나밖에 없는 건가? 이게 그래서 직설적으로 너무 무겁다.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 내게는 너밖에 없다는 소리 들으면 난 정말로 소름이 돋을 것 같다. 남편에게 너무 의존하면 힘들다.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의존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후반부까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똑같이 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라고 해도 무섭다라는, 여자들도 반대로 남편이 자기야, 나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고 없고 자기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다라는 여성 댓글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사랑 vs 의존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구분하라는 게 건강한 관계.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서 남편이 행복하다는 거랑 남편이 없으면 나는 좆된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라는 논리라는 거지. 결혼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지 서로 바라보면서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덧글 중에 꽤 잘 요약한 표현이, 서로 등을 맡기는 관계는 가능하지만 한쪽이 다른 쪽에서 어버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다. 지속될 수가 없다. 한쪽이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나. 잠깐만, 이거 뭐죠?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남편 위에 다른 세카이를 만들어라. 댓글들이 공통적으로 너는 다른 친구와 다른 취미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너의 시간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라. 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굳이 입 밖으로 말하지 말고 친구와 취미를 만들어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도 떨쳐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이 무겁다라는 반응을 대체로 옹호되는 거야. 다들 이해하는 거야. 남편인 정상적이고 네가 좀 이상하다. 너를 싫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걸 의존하지 말라는 거고, 네 인생 전체를 남편이 책임지는 것처럼 압박을 주지 마라 라는 이야기. 물론 소수는 남편이 너무 차갑다, 연애하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인데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소수였던 거야. 전체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소수였고, 그리고 상황 자체도 문제였다. 데이트하다가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라는 게 아니라, 친정이랑 싸우면서 친척 끊는 관계에서 야, 난 남편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존나 하드코어하게 들린다는 거다. 의존으로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친정 싸움에 남편까지도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게 남편을 이제 고기 방패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여론을 비중을 중례하자면 60에서 70%가 아내가 너무 의존적이고 무겁다. 남편의 말도 이해하지만 표현이 남자는 조금 차갑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뭔가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의존이라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이거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 정말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요걸 보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무거운 연애에 해당하는 건 난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게 90%의 한국 자유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부터 먼저 배제당하지 않을까. 여자들이 그 참 단어 되게 무섭게 잘 쓰잖아. 도태란 단어를 쓰잖아. 도태했냄. 도태가 되는 자유들은 이제 저런 여자들들 방금 말했던 의존적이고 그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이 난 항상 말하잖아. 자유들을 우민화시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참고로 저 걸스천 항상 말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패급들이 모여있다는 사이트입니다. 저 커뮤니티가. 일본의 패급들이란 말이야. 난 근데 저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일본의 패급들의 수준을 볼 때마다 물론 일본 진짜 매너라든 겁나 무섭거든. 진짜 고점이 장난 아닙니다. 일본 매너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저런 가운데서 한국의 여초 커뮤니티는 아예 들어온 것도 막아두고 지들끼리 옹냐 말해하고 전부 다 우민화가 돼 있다면 저기도 여초 커뮤니티는 한데 막아놓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남자도 좀 있겠지. 근데 그 여초 가운데서도 저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신교육으로의 장으로도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정신적인 의존 이것을 낭만과 로맨틱으로 보고 있거든. 그리고 그거 안 해준 남자는 공감하는 개쓰레기 씹새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누가 먼저 저 불구덩이에서 빠져가고 못 나오고 죽대는지 그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 어마어마한 걸 내가 추천을 한다. 이게 뭐냐면 짜잔 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2팩 사왔어. 시치미. 일본 간 사람들이 이거 먹어봤을 거야. 보통 어딜 가도 있어. 양꼬지 집에 가도 있고, 야키토리 집에 가도 있고, 규동 집에도 있고, 뭐 우동 집에도 있고, 일본 어딜 가도 있는 게 이 시치미거든. 이게 고춧가루랑 똑같이 생겼는데 고춧가루는 일본말에서 이치미라고 해. 당연히 매운맛도 있어. 근데 이 시치가 일본말로 뭐 뜻이 뭐냐면 7이란 뜻이거든. 7가지의 맛이 들어있어.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여기 약간 산초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향신료 같은 게 있어. 뭐 귤껍질 같은 것들도 있고 총 7개가 들어갔거든. 뭐 귤껍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초, 뭐 방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향이 다양한 향이 섞여 있거든. 매운맛도 살짝 나는데 나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해서 내가 이걸 2팩을 사왔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먹냐. 저 김치볶음밥 먹을 때도 고기도 뿌려 먹어요. 제가. 여러분도 우동 넣을 때 우동 뿌려 먹어도 라면에 라면 뿌려 먹어도 향이 약간 달라. 그 독특한 향이 있어. 그래갖고 그 일본 가서 이 시치미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되게 조그만 통에 되게 비싸게 팔거든. 그거 말고 살 거면 이게 시원하게 나처럼 대용량으로 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촥촥촥 뿌려서 먹잖아. 이거 진짜 밥도둑입니다. 실제로 저 규동 먹을 때도 규동에도 맨밥에도 내가 이걸 뿌려서 먹었거든. 흰쌀밥에 맨밥에 시치미 뿌려 먹어도 맛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향신료가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거든. 그래갖고 요거는 진짜 괜찮다. 나이스하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는 내가 이게 일본에서 산 거라서 똑같은 거는 없는데 그 저용량 되게 비싸단 말이야. 근데 고용량에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사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뿌려 먹어도 먹을 수 있어. 진짜. 그 고기에도 찍어 먹어도 돼. 삼겹살 같은 거. 나 실제로 찍어 먹고 다 찍어 먹고 난 요거 진짜 다 찍어서 삼겹살은 소금이랑 해서 다 찍어 먹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진짜 나이스해.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일본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는 그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요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사 드시고 진짜 날 믿고 먹어봐도 돼. 뭐 싫으면 말고 그리고 얼마 안 해. 그리고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 있으면 진짜 엄청 오래 쓰거든요. 살 거면 좀 큰 걸로 사라고 난 권하고 싶어서 오늘은 요거 광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굉장히 의존적인 부분들. 일본인들 기준에서 한국인들의 80%가 메네라라는 얘기 굉장히 많으잖아. 이걸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지. 그런 무거운 거는요. 일본 내에서 건강한 연애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이거를 굉장히 이상적이고 로맨틱하고 성숙한 영예로 보고 있고 결혼하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 다 단절시키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듯이 윽박 지르고 밖에 나가는 남자들 술 한 번 먹었는데도 진짜 막
그 눈치 엄청 보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고립이고 불건전한 그 성숙하지 못하고 건전하지도 못하고 약간 골마가는 그런 거란 말이야 사실. 사람에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있을 곳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다 개 같은 소리만 하고 사람들이 저런 무거운 연애, 정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관계가 로맨틱하고 아름다우고 정석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좆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제 말대로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시치미 광고 링크 달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의존적이지 말고 좀 성숙할 수 있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되게 그렇게 막 하거든. 되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남자들 되게 많단 말이야. 난 이걸 객과 연애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서로가 그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